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총격과 전철 내 범죄 등 뉴욕시의 폭력 퇴치를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특히 뉴욕시가 눈에 띄게 빠른 속도로 확진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뉴욕시 각 학군의 학군장에게 일괄 사표 제출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져 교육계에 물갈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미국이 코로나19와 인플레이션 양대 위기에 빠진 가운데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코로나19인지 아니면 바이든 행정부의 확장적 경제 정책 때문인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전염력이 강한 변이와 실내 활동으로 인해 코비드-19 감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백신과 부스터샷을 접종하세요. 증상이 있거나 여행 또는 모임 참석 시 코비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검사를 받으세요.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마스크를 쓰세요. 몸이 좋지 않은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NYC 확산을 막기 위해 앞으로 나아갑시다. 백신 접종소는 nyc.gov/covid 백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면역력 필수 시대. 기능성을 나라에서 인정받고 122년 역사가 증명한 6년근 홍삼의 면역력이 당신의 면역력이 될 수 있도록 기능성을 인정받은 면역력의 힘, 정관장.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4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총격과 전철 내 범죄 등 뉴욕시 폭력 퇴치를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24일 사복 경찰 조직을 포함해 급증하는 뉴욕시 범죄 대응에 안전을 위한 새로운 청사진이라 불리는 새로운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이는 뉴욕시에 대한 공격, 어린이와 가족에 대한 공격이라며 함께 이 도시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총기 사건에 대응해 사복 경찰 조직을 조직하고 불법 총기도 추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전철 내 경찰 인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a fight, violence against New Yorkers. That's the battle we're in right now. We're in a battle with a small number of people that believe they will hold our city hostage with violence. That will not happen. That will not happen. I have the backs of my police officers. And I want to be clear on that. 아담스 뉴욕시장이 취임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가운데 뉴욕시에서 총격과 전철 내 범죄 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할렘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총에 맞았으며 1명이 사망하는 등 21일 밤에만 5명의 경찰관이 총에 맞았습니다. 또 1개월 된 여아가 총에 맞았으며 한 여성이 지하철 선로에 밀쳐져 숨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 정부는 뉴욕시경 내 3만 5천여 명의 경관들을 반드시 지켜주고 함께할 것이라며 불법 총기 소지와 총기 범죄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23일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불법 총기에 대한 새로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 위해 시와 뉴욕시경과의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특히 뉴욕시가 눈에 띄게 빠른 속도로 확진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미국 전체적으로도 확진자 감소에 이어 입원 환자도 증가세가 멈추고 있습니다. 뉴욕주 확진율은 지난 20일 9.8%에서 21일 9.2%로 줄어든 데 이어 22일 기준 7.8%로 내려갔고 특히 뉴욕시 확진율은 20일 7.3%에서 21일 7.8%로 상승했으나 22일 기준 5.8%로 급락했습니다. 또 롱아일랜드도 20일 11.2%, 21일 10.4%에 이어서 22일 기준 9.4%로 1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22일 기준 뉴욕시 보로별로는 스테이튼 아일랜드 7.2%, 퀸즈는 7.0%로 조사됐고 브롱스와 브루클린, 맨하탄은 5.3%에서 5.5%로 안정세가 뚜렷했습니다. 롱아일랜드도 나스 카운티 8.8%, 서포 카운티는 10.9%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주 외에도 미국 전체적으로 지난 14일 확진자가 80만 7천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하는 등 확진자 감소가 오미크론이 급속히 증가할 때처럼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등도 신규 확진자가 정점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중동부를 제외한 다른 지역도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또 입원 환자도 지난 21일 기준 2주 전보다 30% 늘어난 15만 9,200명 수준에 그치면서 다소 정체하고 있는 반면 사망자는 2주 전보다 44% 줄어든 2,16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뉴욕시 각 학군의 학군장에게 일괄 사표 제출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져 교육계에 물갈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에릭 아담스 신임 시장이 새 교육감으로 지명한 데이빗 뱅스는 뉴욕시 46개 학군의 학군장 전원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뉴욕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데이빗 뱅스 교육감은 이미 교육청 본청 고위 간부 중 일부를 파면하고 자신들이 데려온 참모들로 임명하는 등 물갈이를 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일선 교육 현장 책임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인적 쇄신에 나섰습니다. 뱅스 교육감은 뉴욕시 46개 학군장에게 다시 학군장에 지원하라고 요구했으며 이는 사표를 제출한 뒤 재신임을 받으라는 것으로 사상 초유의 일이라는 것이 교육계의 지적입니다. 이에 앞서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2014년 뉴욕시장에 취임한 뒤 15개 학군의 학군장을 교체하면서 조직 장악에 나서기도 했었습니다. 학군장은 연봉 18만 달러의 최고위 간부로 일선 교육장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뱅스 교육감은 조만간 일괄 사표를 받은 학군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뒤 뉴욕시 주요 특목고 등 유력 공립학교 교장 등에 대한 인사를 실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코로나19와 인플레이션 양대 위기에 빠진 가운데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코로나19인지 아니면 바이든 행정부의 확장적 경제 정책 때문인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23일 인플레이션 원인 규명 논쟁을 조명하는 기사에서 연방정부는 인플레이션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 해외 요인이 원인이라고 주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코로나19로 세계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 등 아시아 지역 공장들이 대거 문을 닫고 항만 등 물류 배송 지연 등의 탓으로 돌렸으며 인도, 브라질 등 개발도상국과 유럽 등도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 같은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바이든 정부의 과도한 경기 부양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다른 선진국보다 유독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더 심했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현금 지원, PPP, 식당 재활 기금 등 무분별한 퍼주기 정책이 큰 폭의 물가 상승을 부추겼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월급쟁이들의 수입은 일정한 반면 소기업이라도 작은 사업을 하는 사람은 매출 손의 대부분을 보장받으면서 코로나19가 누구에게는 큰 축복이라는 말까지 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연준도 인플레이션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저금리 정책의 채권 매입을 계속 추진,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불을 질렀다는 분석입니다. 내일과 모레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준이 실책에 대한 비판을 만회하기 위해 이달부터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올해 기준금리를 4차례 올릴 것으로 전망했지만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을 고려 당초 예상보다 금리 인상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매 분기당 한 번씩, 즉 3, 6, 9, 12월에 금리 인상을 범쳤으나 5월께 한 번 더 인상되는 등 5회 이상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최고 경영자는 연준이 올해 최대 7차례까지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올해 금리가 크게 인상될 것이라는 예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이체뱅크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으면 공개시장위원회가 회의 때마다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전망했으며 이 회의가 연 8회 열리는 것을 감안하면 8번 금리 인상을 예측한 셈입니다. 연준은 6주에 한 번씩 미국 경기 동향 분석 보고서인 베이지북을 발표하고 그때마다 공개시장위원회를 열기 때문에 매년 8번 개최됩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12번 올렸던 해에 스탠다드&푸어스 500 지수가 연 9% 상승하는 등 기준금리를 올릴 때마다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극성을 부리면서 슈퍼마켓에서 식료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전역에서 코로나19로 식료품 공급망 위기가 재현되면서 1월 둘째 주 소매점들의 식품 재고율이 86%로 떨어졌다고 23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재고율이 90% 이상이던 코로나19 이전은 물론이고 지난해 여름보다도 악화된 것입니다. 특히 스포츠 음료와 냉동과자, 냉동 반죽 등 일부 품목은 재고율이 60에서 70%로 추락했습니다. 연방농무부는 1월 둘째 주 소 도축과 소고기 생산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떨어졌으며 돼지 도축은 9%, 닭고기 생산은 4% 하락했습니다. 또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노동자들의 병가도 크게 늘어 우유와 치즈 생산량도 크게 주는 등 모든 식품 분야의 생산이 급격하게 위축돼 슈퍼마켓의 선반이 텅텅 비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코로나19를 향후 기업 경영의 최대 위협 요소로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미실물경제협회의 경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36%가 코로나19 확진자를 향후 기업 경영의 가장 큰 위험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31%는 비용 상승 압박을 꼽았고 16%는 금리 인상을 언급한 반면 지난해 10월 조사에서 20%에 달했던 글로벌 공급망 혼란은 이번 조사에서 12%로 줄었습니다. 다만 기업들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소 줄어들고 방역 규제가 이전처럼 심하지 않은 점은 긍정적 요소로 평가했습니다. 기업들의 또 다른 예로사항은 노동력 확보로 일손이 부족하지 않다고 답한 기업은 26%에 그친 반면 인력 부족을 호소한 기업이 57%로 지난해 10월 47%에서 1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또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 노동력의 부족을 호소한 기업도 24%로 3개월 전 11%에서 2배 이상 증가했고 응답 기업의 3분의 1은 노동력 부족이 내년이나 그 이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의장의 뒤를 이을 것으로 알려진 브루클린 출신 하킴 제프리스 연방 하원 의원이 1년에 단 $200의 재산세를 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하킴 제프리스 연방 하원 의원이 브루클린 부유층 거주지인 프로스펙트 하이츠의 콘도에 살고 있지만 연간 재산세는 $213에 불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뉴욕시 주택 소유자의 연평균 재산세가 $5,000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2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입니다. 제프리스 하원 의원은 지난 2007년 40채짜리 콘도 단지에 콘도를 구입했으나 자신이 뉴욕주 하원 의원일 때 제정한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에 따라 이 같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연봉 $17만 4천 제프리스 의원은 2032년까지 재산세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법은 전체 콘도의 20% 이상을 저소득층 주거지로 제공한 콘도는 최소 25년에서 최대 35년까지 개발업자와 소유자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해 뉴욕시에서 공제된 세금이 $16억 달합니다. 이에 대해 지난해 공화당 후보로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커티스 슬리완은 유권자의 권익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제프리스 의원이 되레 유권자들의 돈을 착취하고 있다며 제프리스 의원은 공정한 세금을 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2,190만 정치 자금을 모금했으며 기부자 대부분이 쿠모 전 주지사 기부자로 드러났습니다. 호컬 주지사가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 지난해 8월 13일부터 올해 1월 14일까지 정치자금 모금 현황에 따르면 기부자 대부분이 부동산 개발업자와 기업가들로 밝혀졌습니다. 마이애미 돌핀스 구단주로서 릴레이티드 컴퍼니 소유주 스티브 로스는 호컬 주지사에게 기부 최대 한도인 $6만 9,700를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고 로스는 쿠모 주지사에게 2002년 이후 $9만 기부한 인물입니다.
또 월드 트레이드 센터 소유주로 유명한 레리 실버스틴도 자신의 부인과 함께 2021년 쿠모 전 주지사에게 2만 5천 달러를 기부한 뒤 호컬 주지사에게도 6만 9,700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이외에도 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도 2020년 쿠모 전 주지사에게 최대 한도인 6만 9,700달러를 기부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호컬 주지사에게 법정 한도 최고액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외에도 헤지펀드 매니저인 제임스 사이먼스 부부, 롱아일랜드 부동산 개발업자 윌리엄 호그랜드 부부, 매츠 구단주 스티븐 코엔 부부 등이 법정 최고 한도의 기부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과학 인재 유치를 위해 비자 프로그램 내용을 변경합니다. SBS 뉴스입니다.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등 일명 스템 분야에 해당하는 학생과 전문가들이 그 대상입니다. 우선 스템 분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위 종류를 22개 추가합니다. 또 현재 최장 18개월까지만 가능한 J1 교환학생 비자 소지 스템 학생들의 취업 기간을 3년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스템 분야 유학생이 20%나 감소하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겁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비자 발급 수 자체를 확대하는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 전략 잠수함이 한반도와 가까운 괌의 기항에 전례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극비인 잠수함 내부를 공개하는가 하면 사령관이 잠수함 앞에서 이례적으로 대북 견제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SBS 김태훈 국방 전문 기자입니다. 핵미사일 장착 전략 잠수함 오하이오급 네바다의 지난 15일 괌 도착 사실이 미 해군 보도문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CNN은 핵미사일 트라이던트 20기를 탑재한다고 소개하며 미 해군이 핵 전략 잠수함의 괌 기항을 공개한 건 1980년대 이래 두 번째로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게다가 미 해군은 극비인 네바다함 내부를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태평양 함대 잠수함 사령관까지 직접 나섰습니다. 네바다함 앞에 서서 두 개의 완전한 적이란 표현을 써가며 북한과 중국을 노골적으로 압박했습니다. For the first time in our nation's history, we must deter two peer adversaries at the same time, but in different manners. 앞서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지난 11일엔 텍사스에서 이륙한 전략폭격기 B-1B 2대가 동해까지 날아와 폭격 훈련을 했습니다. 핵 전략 잠수함, 전략 폭격기, ICBM 등 미국의 3대 핵 전력 중 2가지가 한꺼번에 한반도 가까이 동원된 겁니다. 현재 동아시아 바다에는 니미츠급 핵항모 3척과 항모에 버금가는 강습 상륙함 2척이 집결해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동북아가 위기로 치닫던 2017년 말보다 더 많은 미국 대형 전력들이 배치된 겁니다. 국가정보원은 국회 보고를 통해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ICBM 시험 발사를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검토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TKC 뉴스데스크 잠시 후 2부에서 계속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재미동포 여자골퍼 데니얼 강이 어제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LPGA 올 시즌 개막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뉴욕시 전철 내 중범죄가 지난 1997년 이래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뉴욕시경이 오늘 MTA 이사회에 보고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를 위한 종전선언 투기, 남북공동올림픽 유치 지원을 위한 공동올림픽 투기, 평화공공외교 추진을 위한 평화공공외교 투기 등을 출범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19일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코로나19 확진율이 빠른 속도로 하락함에 따라 시리은행이 원격 근무 중인 뉴욕시 지역 직원들에게 다음 달 7일부터 사무실 복귀령을 내렸습니다. 40세 아시안 여성이 타임스퀘어 전철역에서 홈리스에 떠밀려 사망한 데 이어서 어제 오전 11시 반 풀턴 스트리트역에서 62세 남성이 괴한에 떠밀려 선로에 떨어졌으나 다행히 경상에 그쳤습니다. 유람선업체 크리스탈 크루즈 소속 크리스탈 심포니오가 선박료 대금 $400만 지불하지 않아
미국 법원이 압류 명령을 내리자 지난 22일 승객 700명을 태운 채 바하마로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롱아일랜드 서포 카운티의 네로우베이에서 한 경찰이 살얼음이연 물에 빠진 사슴을 구조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메가밀리언 추첨에서 잭팟 당첨자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 내일 밤 추첨하는 잭팟 당첨금이 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속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44도, 밤 최저 기온은 20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11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5시 4분입니다. 이상으로 1월 24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